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 엄청난 거품일 때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고점에 물려서 몇 년간 개고생을 하다가 깨달았죠. 탐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말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은 승승장구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조작질을 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진작에 부동산 시장이 정리됐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국가의 미래를 부동산과 엿바꿔먹은 정부, 쌍팔년도식 경영으로 전국에 똥 싸질러 놓은 건설사들, 짝짝꿍 묻지마 대출을 해준 금융권, 아파트에 미쳐 돌격 앞으로 한 영끌 쪽의 난장 파티 말입니다. 이제 그동안 신나게 놀았으니 뒷정리를 할 시간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부동산을 매수해도 더 이상 오르리라는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 펌프질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금리가 아무리 높더라도 부동산이 계속 오르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마 달러 빚을 내서라도 서로 매수하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지금의 저출산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투기 상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이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집값은 아예 결혼에 대한 싹을 잘라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딩크족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딩크족이 생기기 시작한 건 IMF 때라는데요. 아이 낳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이 드니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은 딩크족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딩크족이 아니라 바로 부동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출산율 문제를 바로 잡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건 일부 투기꾼들과 은행 그리고 건설 쪽뿐이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놀아놨다는 거죠. 대부분의 1주택자들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나요? 그걸 팔고 차익을 챙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냥 집값이 올랐다는 심리적 만족 말고 뭐가 있나요? 근데 자신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투기꾼들로 인해서 저출산이라는 역풍을 맞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기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추세란 거대한 흐름이고 에너지이기에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2030년대가 되면 1인 가구가 대세가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혼, 톡신자, 톡거노인 등과 같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인 가구의 증가는 대세라는 겁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층의 감소와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는 인구 구조의 양적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회 시스템이 급변하는 대전환기에는 낡은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인간의 사고방식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고방식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반면 사회 시스템은 빠르게 변하면서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혁신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낡은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의 변화로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양대 축은 부동산과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 특히 아파트가 절대적이었죠. 아닌가요? 전 이미 5년 전부터 부동산은 아니라고 여러 번 경고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아파트는 투자 상품으로서 진작에 폭락 뒤 조정에 들어갔어야 함에도 부동산 투기꾼들과 건설 쪽의 가스라이팅 펌프질, 그리고 투자자들의 탐욕에 그 시기가 늦춰진 것뿐이라고 봅니다.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여러 지표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2002년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가 됐고 오래전부터 전국의 빈집이 100만 채를 넘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출산율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오른 걸까요?
조작질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2021년 거품의 정점에서 독박을 쓴 게 아닐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앞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용적률을 높여서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그걸 감당해 줄 만한 수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쓰레기 아파트로 재미를 보던 시대도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연히 건설주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와 연관된 후방산업 관련주도 말입니다. 교육주 또한 찬밥 신세는 매한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노년층의 증가로 헬스케어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년기는 신체적 능력의 하락과 함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전에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해주는 헬스케어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해 고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건강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의 상상력과 더불어 간단한 논리적 추론만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주식 투자의 지형도 바꿔놓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